the sea, under the sea. 네, 오늘은 우리가 같이 그 바다 깊은 밑에 속에서 움직이는 심층순환에 대해서 알아볼 거라 선생님이 under the sea라고 하는 유명한 인어공주의 OST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잘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지구과학원 완전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만 봅죠. 그냥 말로 하도록 할게요. 네, 표층순환, 뭐랑 관련이 있었었죠? 네, 바람이라고 하는 거.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뭘 배웠었더라? 대기 대순환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대순환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얘네 때문에 뭘 알아야 했냐면 해류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죠.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것, 표층 해류들의 모임인데, 여기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아열대 순환 순환을 알았어야 됐고, 얘네들을 분류를 하죠. 북반구인건가 남반구인건가 분류를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분류를 하죠. 난류인가 한류인가.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것들이 무슨 말인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들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Under the Sea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 하나만 바뀌었죠. 심층순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 바다 위치를 볼 거예요. 그러면 딱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포인트 첫 번째, 표층순환과의 비교인데, 자, 표층순환에서는 원인이 뭐였냐면 바람이었습니다. 자, 바람이었다면 심층순환에서는 이게 왜 일어날 것인가 를 한번 좀 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PS도를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러한 순환들이 결국 기후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배우기 위한 처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린트물 준비하셨죠? 자, 본격적으로 Under the Sea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바다를 내려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성질들을 알 수 있게끔 정리하는 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PS 다이어그램. 자, 뭐라고 했었죠? 네, 수온, 염분, 도. 즉, 수온과 염분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건데, 해수의 성질을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해수의 성질은 당연히 수온, 염분,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밀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조건, 뭐에 따라서 볼 거냐면 주로 깊이에 따라서 보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 밀도와 염분과 수온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림이 바로 이 PS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수온, 염분, 도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하면 좋겠는데, 수심에 따라, 자, 이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전에 이 구성 요소, 자, 세로축에 뭐가 있죠? 세로축에 수온, 가로축에는 염분, 그 다음에 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파란 선으로 있는 얘네가 뭐죠? 밀도를 나타내는 뭐라고 하냐면 등밀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조금씩 어려워하는데, 같은 것들을 연결해 놓은 선들, 그것을 등 땡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압력끼리 연결하면 등 앞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도를 연결하면 등 밀도선, 그러면 수온을 연결해서 등 수온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타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네 변화들이, 수온은 어떻게 해요? 아래로, 세로축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걸로 할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높아지고 있고, 염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커진다. 밀도는요, 왼쪽 위에서 대각선 아래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얘를 이제 깊이에 따라서 좀 보겠습니다. 자, 깊이에 따라서 보면 150m부터 800m까지는 뭔가 균일하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그거들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읽는 방법은 쉬워요. 자, 150m 때 우리가 이제 뭐 CTD인가? 그걸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던져서 물속에 넣으면 거기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때 잡히는 수온과 뭐 염분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 깊이에 따라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150m 때 수온이 17도 정도 됐구나, 염분이 35.7 정도 됐구나 라고 하는 걸 본 거야. 그럼 이게 이 지점만 봐서 우리가 뭐 엄청난 걸 알 수 있다기보다 궁금하니까 더 내려봤다는 거지. 더 내려보게 돼서 뭐 이때가 뭐 한 100, 뭐 250m 뭐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거 수온이 13도, 염분이 한 35 PSU 이렇게 됐네. 아, 수온과 염분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알아야 할 게 해수라는 것 자체가 성질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깊이에 따라 얘네들의 분포가 다양하다는 거, 그걸 조금 먼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m부터 800m까지는 얘들이 공통적인 어떤 규칙성을 갖게 되는데 뭐가 일어나요? 자, 100m부터 800m까지는 수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온이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염분은요? 염분은 얘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 그래 놓고 밀도, 뭔가 이렇게만 봤을 때 얘가 밀도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잘 모르지만 요 그래프상으로 봤더니 증가했죠. 여기에 원래 1.026 정도에 있던 게 1.0275 뭐 근처로 갔으니까 밀도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 150m에서 800m에서는 누구의 영향이 되게 컸었냐면 밀도의 변화를 줄 때 수온의 영향이 엄청 컸었구나 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800m에서 2000m를 한번 볼게요. 800에서 2000m. 자, 그럼 800에서 2000m. 800에서 2000m의 특징. 수온이 거의 어때요? 물론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수온이 거의 일정해요. 거의 일정. 자, 대신 염분은요? 염분은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수온의 변화는 거의 없었는데 염분이 증가했으니까 밀도 어떻다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어? 증가했어. 그래 놓고 봤더니 실제로도 증가했네 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요거. 그 다음에 2000m부터 그 이상을 보게 되면 2000m부터 그 이상을 보게 되면 이번엔 수온 어떻게 돼요? 수온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염분은요? 염분도 감소하네요. 자, 염분도 감소해요. 자, 그럼 밀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봤을 때 수온 뭔가 첫 번째 것처럼 밀도가 증가하나 하고 봤더니 밀도가 거의 변화가 없이 이 파란 선과 평행한 거 보이시나요? 즉 밀도가 거의 일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밀도 일정. 그래서 요 사실로 좀 알 수 있는 건 이 밀도 변화에 이 수온과 염분이 둘 다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수온이 밀도에 영향을 좀 더 크게 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상호 관계적이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B, C는 그 어느 지역들에 있는 해수의 성질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A 해역은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C 해역은 이렇게, B 해역은 이렇게 분포하고 있대요. 자, 그럼 얘네들의 성질이 다 다르죠? 수온, 염분, 밀도 다 다르게 있다라는 거. 그러면 A에 있는 애들과 B에 있는 애들을 비교했을 때 밀도는 누가 크다? B가 크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간에 있는 이런 물 덩어리들을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수계라고도 합니다. 수계. 물 숫자에 덩어리 개자 쓰는데 물덩어리들의 분포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S도를 여러분들이 잘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아니죠.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게 TS도, 즉 밀도를 표현한 것을 통해서 심층순환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심층순환이라는 건데, 우리 앞에서 했지만 표층순환, 즉 겉표면에서 있는 애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었죠? 표층 해류라는 것 자체가 바람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 때문에 일어날까? 라고 했을 때 요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밀도 차이. 자, 밀도 차이가 일어나서 수표? 네, 지표. 어쨌든 위쪽에 있는 애들이 냉각이 되든 뭐 염분이 높아지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와. 근데 얘네들이 주변보다 밀도가 계속 크겠죠? 계속 내려가. 계속해서 내려가다 어떻게? 주변보다 밀도가 크니까 옆으로 퍼져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남극 저층수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얘가 이 위쪽에서 남극 쪽에서 생기는데 여기에서 남극이니까 엄청 추울 거 아니야? 냉각이 됩니다. 그럼 냉각이 되면 이 주변보다 밀도가 어떨까요?
커지겠죠. 수온이 떨어지니까. 그럼 얘가 내려왔네. 근데도 주변보다 커요. 내려오겠네. 주변보다 그래도 밀도가 커요. 내려오겠네. 주변보다 커요. 내려왔는데 땅이야. 그럼 어떻게? 땅에서 이렇게 퍼져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심층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 차이가 되게 중요하고, 이 밀도 차이에서 기억하고, 이 밀도 차이를 만드는 건 뭐와 뭐의 변화다? 수온과 염분의 변화다. 그러면 이 수온을 딴 말로 하면 열과 염분은 염이라고 해서 열염순환이라고도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는 걸 심층순환이라고 한다. 한번 기억하시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퍼져갈 때 바람처럼 이렇게 뭔가 강제적으로 불어주는 거에 비하면 느릴까요? 빠를까요?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이 순환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약 1000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이제 종류를 좀 봐야 되는데, 종류들이 뭐가 있냐? 봤을 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별을 주고 싶은 건 요거. 얘 별을 2개를 좀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얘 별 하나를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남극 저층수. 어디서 생기는 거야? 남극. 그 다음 얘는요, 북대서양 심층수. 어디서 생겨요? 북대서양. 북반구예요. 그러니까 남반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심해층. 그 다음에 얘는 북반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심해층, 즉 심층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름이 좀 헷갈리니까 순서대로 가도록 하죠. 다음 이 남극 저층수 어디서 생기냐? 웨델해라고 하는 데서 생깁니다. 자, 그럼 웨델해가 어디예요, 선생님? 자, 요게 남극인데, 이 남극 중에서도 유독 움푹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웨델해입니다. 네, 여기가 웨델해.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움푹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극에 가까웠다는 얘기인 거고, 극에 가깝다는 얘기인 거는 그만큼 위도가 뭐 한 거야? 높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위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냐면, 수온이 엄청나게 낮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수온이 낮으면 뭘 일으키게 될 거냐면, 결빙을 일으켜요. 와, 씨. 그럼 결빙을 일으키면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염분이 높아지겠죠. 자, 수온 낮고 염분이 높아요. 자, 그럼 밀도 어떻게 될까요? 밀도 커지겠네요. 다른 곳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변보다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바닥 끝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바닥 끝까지. 그래서 제일 밑에 깔려서 이렇게 퍼져가. 그래서 얘 이름을 낮을 쩌자 써서 저층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 북대서양 심층수. 얘는 어디서 생기냐면, 얘는 그린란드라고 하는 데서 생깁니다. 이 그린란드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북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린란드는 상대적으로 덜 춥습니다. 남극에 비해서. 그렇다고 뭐 염분이 덜 높고 그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덜해요. 왜냐하면 여긴 대륙이 좀 더 많잖아요, 근처에. 그러니까 열의 분포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게 남극과 북극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갖고 안 싸웠니? 북극곰이 더 추운 데서 사니까 쎄, 뭐 펭귄이 더 추운 데서 사니까 쎄, 이런 거 안 했나요? 저 옛날 사람. 어쨌든 그런 거 갖고 싸웠는데, 추운데 더 던져지게 되면 북극곰보다 펭귄들이 살기 더 쉽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냐면 남극이 더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린란드는 온도, 얘도 역시 똑같아요. 극지방이니까 얘도 역시나 위도가 높네? 그럼 수온이 낮네? 결빙이네? 염분이 높네? 그러니까 밀도도 높아질 거야 하는데, 그게 누구보다는 안 높아지냐면 남극 저층수보다는 안 높아져요. 그래서 얘도 북쪽에서는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흘러왔던 남극 저층수를 만나겠죠. 만나. 근데 얘네 둘이 맞짱을 떴는데 누가 더 밀도가 커? 밀도가 남극과 북극 심층수 중에 어디가? 얘가 커. 그러니까 얘가 내가 졌네 하고 이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층이 생겨버려요. 그런 상태로 순환을 해요. 그게 뭐다? 심층순환이다. 자, 그러면 남극 중층수는 그 위에 있으니까 밀도가 더 낮은 애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남극 저층수, 남저, 북심, 남중. 이런 식으로 밀도가 분포하게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낼 수 있던 게 이제 앞에서 TS도를 작성하면서 얘네 분포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물덩어리, 이런 수계들이 성질이 다르면 서로 잘 섞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에 써놨죠? 동그라미 5번에 성질이 다른 수계는 잘 섞이지 않아 기원과 이동 경로 추측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앞에서 TS도 작성하다가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심층순환이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거를 토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얘네들이 기후변화랑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봤더니 어떤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냐면, 자 그냥 표층순환 표라고 할게요. 표층순환과 우리가 심층순환을 배웠는데 얘네 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에잉? 이게 뭔 소리야? 했을 때 얘네들이 뭐 어디는 심층순환이 가는 길, 어디는 표층순환이 다니는 길, 이게 아니라 표층에 있는 애들이 어쨌든 심층에서도 밀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라앉고 이러죠. 그리고 걔네들이 그 가라앉는 애들의 기원은 또 어딘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위에서의 물이 이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표층순환이나 심층순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얘네 둘 다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럼 얘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어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냐면 대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 대기와 해수, 여기는 해수 파트죠. 네, 해수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이제 얘네들 종합하고 있는 기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심층순환이나 표층순환 둘 다 하는 역할은 열수송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선생님 심층순환에선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심층순환 애가 뭐 했어요? 냉각됐죠. 그게 가서 냉각이 됐어. 냉각이 됐다는 건, 물이 냉각이 됐다는 건 물의 온도는 떨어졌지만 그럼 걔네가 갖고 있던 열 어디 갔는데 주변 대기에 줬다는 얘기인 거야. 오, 신기하죠? 그럼 그 물은 원래 열을 어디서부터 갖고 왔는데 했을 때 저위도에서 타고 올라왔다는 거야. 타고 올라온 여기에서 냉각이 될 때 열을 주변에 주고 얘는 침강에서 가라앉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열수송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들게요. 여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해류가 움직입니다. 여기 무슨 해류가 있었게? 프로시오가 아니라 멕시코 만류라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멕시코 만류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린란드 근처에서 뭐가 일어나? 냉각이 일어나요.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빙하가 생기겠죠. 결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분도 높아져. 그럼 여기서 뭐예요? 침강이라는 거래요. 침강을 해서 뭐가 돼? 북대서양 심층수가 돼서 밑으로 순환을 하겠죠. 이렇게 쪼르르 얘 순환했던 애가 어디까지 가냐면 남극까지 가요. 남극까지 가서 어떻게 돼? 계속 돌아요. 여기 남극 저층수랑 같이 돌아 새로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다시 요런 저위도에서 뭐예요? 올라오게 되죠. 열을 다시 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상승을 하는 거야. 용승.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침강이라고 하는 가라앉는 부분과 용승이라고 하는 뜨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은데, 침강은 우리가 앞에서 심층순환 시작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델해라든지 북대서양이라든지 이런 애들. 용승은요, 그냥 쉽게 저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인도양, 뭐 이런데, 혹은 뭐 태평양, 뭐 바다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일어난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얘네들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써놨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유기적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잘 안 일어나더라도 어떤 것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투모로우라는 영화 봤습니까? 당연히 못 봤겠죠. 그게 벌써 14년인가 16년 전 영화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예를 들 거예요. 어떻게 기후변화가 일어나?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요. 자, 그럼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건 뭘 유발해요? 기온을 높이죠. 와, 기온을 다 높여요. 여기도 높이고 여기도 높이고 다 높여. 근데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일어나냐면,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미국, 캐나다, 뭐 우리나 뭐 여기도 똑같이 러시아 이런 데들이 빙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엥?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기온이 올라갔죠. 자, 기온이 올라갔어. 자, 기온이 올라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열을 위쪽에 전달하는 역할이니까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위로 올라가, 와, 올라갔어요. 여기서 열을 줬어요. 하는데, 열을 주는 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열을 주려고 했더니, 극지방도 지금 뭐 한 거야? 미친 듯이 여기도 열이 올라가, 열 에너지가 많은 거지. 그럼 여기 열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빙하가 녹아. 즉 해빙이 심각해진다는 거야. 그럼 해빙이 했다는 건 여기 원래 얼어있던 애들이 뭐 한 거야? 녹아서 여기 물로 된 거지. 여기를 뭐예요? 이 해빙된 애들이 채워주는 거야. 근데 얘네 특징이 뭐냐면 여기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냉각된 얘네들, 주변에 열을 준 정도 된 애들보다 밀도가 얘네들이 더 크네? 어이 뭐야? 그럼 얘네들이 여기를 딱 가로막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원래 냉각이 돼서 가라앉았어야 되는 물들인데 냉각이 잘 안 일어나고 기존에 빙하로 있던 애들이 막아버렸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잘 안 일어나? 침강이 안 일어나. 그럼 여기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질 못해. 내려가질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심층순환이 안 일어나. 심층순환이 안 일어나. 그럼 심층순환이 안 일어나니까 뭐도 잘 안 되겠어, 당연히. 표층순환도 안 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온이 떨어져요. 어디에? 극지방에. 자, 요 커리큘럼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열을 수송을 원래 해줘서 여기가 열이 워낙 없는 데니까 열을 딱 받아 하고 물들은 냉각돼서 가라앉으면 됐어. 아이고 하고 가라앉으면 되는데 여기 열 받은 상태야. 대기 이미 따뜻해. 그러니까 물들이 올라왔어. 물들이 올라왔는데도 내가 열을 별로 줄 게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밀도가 평상시보다 안 높아지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빙하까지 녹아버렸네? 그럼 거기에 찬물이 이미 다 진치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을 주변에 뺏겨서 냉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 침강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침강이 안 일어나면 뭐 어떻게? 심층순환이 안 일어난다고. 그럼 이 심층순환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 표층순환도 잘 안 일어나죠. 그럼 이 표층순환이 안 일어나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열수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연수송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에 원래 지구온난화 때문에 조금 온도가 올라왔던 상태였더라도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기온을 열들 전달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다 오류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위쪽 이 지역들이 다 냉각돼 버리는 거야. 빙하기가 와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 그러니까 침강이 잘 안 돼. 침강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순환이 잘 안 돼. 그럼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열수송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빙하기가 올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되게 웃긴 시나리오 같지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러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의 순환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거예요. 결국은 열을 서로 저위도에서 많은 것들을 부족한 고위도에 전달해 줌으로써 균형을 서로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그거를 앞에서 배웠던 표층순환이건 심층순환이건 얘네들이 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충분히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심층순환에 대한 얘기였고요. 뭐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면 PS도가 아니라 TS도죠. 네. TS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성질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자, 심층순환이라는 뭐 때문에 생긴다? 밀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 자, 그랬을 때 이 밀도 차이 중에 밀도가 가장 큰 애. 자,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 남극 저층수, 남저, 그 다음 북심, 북해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 요 순서대로 밀도 차이들이 생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요걸 토대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쓰게들
이게 성질이 다른 서로 수계들이 서로 섞이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다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그럼 얘네 역할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럼 얘네 역할이 뭐냐? 순환. 뭐의 순환? 열의 순환이라는 거. 열의 순환이라는 거. 열을 순환시켜서 뭘 일으켜요? 지구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깨지게 되면 뭐가 일어나? 이게 깨지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 듣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게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안 일으키려면 뭐 해야 돼? 이걸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오늘 좀 횡설수설한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시 프린트물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괜히 진지해졌어요. 기후변화 얘기하다가.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